연화는 봄비가 스치는 마루 끝에 앉아 매화 비녀를 손끝으로 만지고 있었다. 한때 그가 당신의 머리에 꽂힐 날, 내 꿈이 완성되는 날이요. 라고 말하던 그 비녀였다. 비단 위에 올려둔 작은 매화는 그날따라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문 밖에서 매화향이 스며들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흔들릴 때 그녀는 오래전의 약속을 떠올렸다. 내가 그대의 손을 놓는 날, 하늘이 나를 버린 날이요. 그 약속 꼭 지켜야 해요. 그대가 원한다면 목숨으로라도. 그날의 도연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며칠 전 한양의 거리는 도연의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서리의 서자로 태어나 벼슬길에 올랐다니 세상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연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도연이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일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루 앞에 등불을 켰다. 비단으로 포장된 매화비녀 옆에 작게 빚은 술 한 병을 두었다. 오늘은 꼭 오겠지.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릴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들린 것은 그가 아닌 낯선 하녀의 목소리였다. 유나 씨,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도현 나리가 내일 민대감댁 따님과 약혼식을 올리신답니다. 비녀가 바닥에 떨어져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요? 그럴 리가 없소. 하녀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내일이면 대문에 홀레기를 단답니다.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뛰쳐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은 치맛자락이 무겁게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대감댁의 붉은 등불 아래 그는 서 있었다.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그의 옷깃을 다듬어주고 있었다. 연화는 숨을 삼켰다.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도현. 그가 돌아봤다. 그 순간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연화야, 돌아가오. 돌아가라니? 나를 이렇게 두고 아무 말도 없이? 이건 너와 나 둘 다를 위한 길이요. 길이라니 그대의 길에 나는 없다는 뜻이오. 나는 이제 다른 세상에 서야 하오. 그대의 손을 놓는 건 내 운명이오. 연화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그대가 말했잖소. 그 손을 놓는 날, 하늘이 나를 버린 날이라 했잖소. 도연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 하늘이 날 버렸소. 그러니 그대도 이젠 나를 버리시오.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그의 발자국이 비 속으로 스며들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발밑에 무릉덩이에 비친 등불이 깜빡였다. 붉은 빛이 눈물처럼 흔들렸다. 비가 멎은 새벽 마을 어귀에 버드나무가 젖은 가지를 떨었다. 연화는 비녀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다. 등 뒤로는 불빛도 발자국도 없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도연이 벼슬길에 오르고 혼례를 치른 그 다음 달 연화의 집 문에는 관청의 붉은 봉인이 붙었다. 영모 혐의로 윤상호 여권을 체포하라. 그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어린 동생은 불붙은 사랑채에서 끝내 나오지 못했다. 그날 밤의 불빛은 아직도 그녀의 눈 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연화는 산사로 도망쳤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영모의 핏줄이라 불렀다. 그 말은 마치 독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길게 자란 흑발이 칼끝에 스르르 흩어졌다. 이제 나는 연화가 아니다. 그녀는 거울을 등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연화는 죽었다. 매연으로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이 그녀를 잊은 것처럼 그녀도 사람의 얼굴을 잊었다. 침을 배웠다. 가늘고 투명한 바늘 한 자루로 병든 몸의 통증을 꿰매는 법을. 피의 향과 약초 냄새 속에서 그녀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다. 감정은 말라갔고 기억은 가루처럼 부서졌다. 스승은 가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매연 내 손끝에는 따뜻함이 없다. 그 따뜻함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늘 같았다. 스승은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 눈으로 연화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언젠가 그 말의 값을 치르게 될 게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스승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단 하나였다. 사람을 살리되 마음을 버리지 마라. 그날 밤 연화는 한양으로 돌아갈 짐을 쌌다. 길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사랑도 배신도 죽음조차도. 한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한 골목 끝에 작은 의원을 열었다. 매연 의원. 한자 한자 써내려간 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손끝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한 번의 침으로 통증을 꿰맸고 죽어가던 노인의 숨결을 되살려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새로운 침의 손끝이 신의 손이라더라.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 손끝은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아무 병도 낫지 못했다. 어느 날 젊은 하녀 하나가 헐레벌떡 의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매연 의원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대감댁 마님이 위중하십니다. 모든 의원이 손을 댔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대감께서 의원님을 모셔오라 하십니다. 민대감.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연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언제부터 앓기 시작했지요? 열흘 전부터랍니다. 새로 든 첩이 생긴 뒤부터라네요. 연화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길을 안내하세요. 민대감댁의 대문 앞에 섰을 때 연화의 발끝이 멈췄다. 붉은 기와 하얀 등불, 그 아래로 떨어지는 봄비의 잔향. 모든 것이 그날 밤과 같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발을 내딛었다. 향냄새가 짙은 방 안 창백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민정윤, 그 이름이 속삭이듯 들려왔다. 당신이 매연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맥을 보겠습니다. 연화의 손이 여인의 손목 위로 닿았다. 차갑고 약했다. 심장의 불길이 지나치게 요동쳤다. 불이 너무 강합니다. 마음에 화가 식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민정윤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누구든 고쳐만 주시오. 요즘 남편도 근심이 많아 집안이 불안합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의원이 왔다 들었소. 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연화의 손끝이 멈췄다. 오랜 세월의 거리가 단숨에 사라졌다. 그는 예전보다 넓은 도포를 걸쳤고 얼굴에는 여유와 권세가 스며 있었다. 그의 곁을 따르는 시종이 크게 외쳤다. 이윤석 대감 날이 납시오. 그 이름이 공기를 베듯 흘렀다. 이윤석.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 그 눈,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이윤석 대감이시지요? 그래, 의원은 처음 보는 얼굴이요. 저는 매연이라 하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으나 곧 평온을 되찾았다. 아내를 잘 부탁하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 연화는 침을 들었다. 손끝이 가느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이윤석 아니 이도현. 당신의 새 이름이 내 복수의 시작이 될 거야. 민대감댁의 아침은 늘 똑같았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조리하는 이들의 냄새가 부엌을 채운다. 그 틈에 나는 늘 침통을 닦는다. 은빛 바늘은 언제나 깨끗해야 했다. 피를 뚫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꿰매야 하니까. 민정윤 마님은 여전히 아팠다. 열은 내렸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불이 깃들어 있었다. 그 불은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의 맥을 짚을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을 짚는 것 같았다. 가끔 잠든 마님이 무의식 중에 말을 했다. 도연아 도현. 그 이름이 방 안 공기를 가르고 내 귀에 닿을 때 침끝이 흔들렸다.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바늘이 식는 듯 했다. 나는 그 이름을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때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소리가 울렸다. 비 오는 밤 등불 아래 그가 돌아서던 뒷모습. 그 하늘이 날 버렸소. 그러니 그대도 나를 버리시오. 그 말이 다시 피처럼 고였다. 며칠째 대감댁은 시끄러웠다. 서리들이 들락거리고 마당에는 새 종이가 널려 있었다. 먹 냄새, 젖은 종이 냄새, 그리고 거짓의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알아봤다. 사람이 이름을 새로 쓸 때 나는 냄새였다. 뭔가를 덮고 바꾸고 잊으려 할 때 나는 냄새. 나는 낮게 묻듯 중얼거렸다. 이름은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박노라는 집사가 내 쪽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저 글씨는 남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었다. 밤이 깊어졌다. 다른 의원들이 돌아간 뒤 나는 불을 껐다가 다시 켰다. 불빛이 너무 밝으면 거짓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은 어둡고 조금은 흔들려야 실체가 드러난다. 탁자 위에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불에 덜 탄 가장자리, 먹이 번진 글자들. 이도현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이윤석. 나는 숨을 멈추었다. 붓끝의 획이 익숙했다. 살짝 휘어지는 첫 획, 마지막 점에서 살짝 떨리는 손놀림. 그건 그가 내게 처음 편지를 쓸 때의 필체였다. 연화야, 내 글씨가 서툴러 부끄럽소. 하지만 내 마음만은 흐리지 않소. 그의 편지를 태운 날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젖은 종이, 탄 잿빛, 눈물 한 방울. 나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다. 거기에 그가 있었다. 이윤석이라는 이름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이도현. 문이 열렸다. 민정윤이 들어왔다. 밤옷 위로 얇은 겉옷을 걸쳤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그 문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당에 흩어진 종이었어요. 그건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진실이 담겨 있어서. 그녀의 어깨가 잠시 떨렸다. 그 이름은 금지된 이름이에요. 누가 금지했습니까? 그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왜입니까? 그 이름이 존재하는 한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공기가 멎었다. 말은 천천히 귀를 때렸지만 심장은 그 한 문장에 이미 멈춰섰다. 그가 제 아버지를? 민정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상호 역관. 그분을 고발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그 죄목이 그 사람의 출세를 열었죠. 숨이 가빠졌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때의 불길을 떠올렸다. 빨갛게 타오르던 밤, 살려달라 외치던 어머니의 손, 그리고 꺼져버린 동생의 목소리. 모든 게 한 줄의 글씨 때문이었다. 그 글씨, 그 손. 이도현의 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을 살릴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제발 죽이지는 말아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만든 이름을 없앨 겁니다. 나는 침통을 들었다. 그 속의 바늘들이 은빛으로 흔들렸다. 지금 내 손이 떨리는 이유가 분노인지 슬픔인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다. 한양의 공기가 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민대감댁의 대문 앞에는 매일처럼 하인들의 발자국이 들렸지만 그 속삭임엔 이전과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비밀. 연화는 매일처럼 의원으로 불려가 마님의 맥을 짚었다. 민정윤은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었지만 그 손끝은 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떨렸다. 그녀가 잠든 틈에 연화는 방 안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붓과 먹 그리고 오래된 장부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장부의 끝장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윤석 새로 쓰인 획은 매끈했지만 그 밑에 종이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연화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 쓸며 생각했다. 이름을 바꾸면 죄도 바뀐다고 믿은 걸까? 그렇다면 나는 그의 이름을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지. 그날 밤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다. 손끝으로 책상을 더듬어 문서 한 장을 꺼냈다. 민대감댁의 서리 중 한 명이 건네준 고발장 초안, 이미 누군가의 손을 거친 흔적이 역력한 종이었다. 글씨는 깔끔했지만 문장은 거짓이었다. 윤상호 역관이 청에 내통하였다.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다가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필체, 이 획, 이도현. 붓끝이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그녀의 눈과 손은 동시에 알아보았다. 연화는 먹을 갈았다. 짙은 먹빛이 석판 위에서 번졌다. 그녀는 붓을 들어 종이의 여백에 단 한 줄을 더 썼다. 이윤석, 본명 이도현. 고발 문서의 작성자이자 조작자. 먹이 번지는 소리가 방 안에 은근히 퍼졌다. 그 한 줄은 세상의 판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이튿날 민대감댁으로 찾아온 낯선 남자가 있었다. 의원님, 궁중 내의원이 당신을 찾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대감댁 관련 문서에서 의심스러운 필체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감정을 부탁하신다더군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침통을 챙기고 대감댁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정유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군요. 폭풍 전에는 늘 그렇지요. 연화의 대답에 마님이 고개를 들었다. 의원님,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습니까? 그가 내 아버지를 팔았고 내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야 나의 세상이 돌아오겠지요. 민정유는 한참을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럼 끝을 보십시오. 그날 저녁 조정에 한 장의 서찰이 들어갔다. 매연 의원의 감정서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봉투. 안에는 더 씌워진 글씨 자국과 함께 이도형과 이윤석이 동일인임을 뒷받침하는 부택 비교서가 들어있었다. 서찰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졌다. 민대감 사위의 이름이 거짓이라더라. 서자의 신분을 숨기고 관직에 오른 자라더라. 고발장도 그자의 손에서 나왔다더라. 소문은 눈보다 빠르고 비보다 무겁게 흘렀다. 며칠 뒤 민대감댁 마당에 검은 수레가 들어섰다. 관군 2명이 내렸다. 이윤석은 담담하게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상부의 명에 따라 문서 조작 혐의를 조사하라는 명이 있어.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뒤편 계단 위 매연이 서 있었다. 침통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오래전 그 봄날을 떠올렸다. 매화가 피던 마루, 비녀를 쥐고 웃던 그녀의 얼굴. 연하.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은 너무 늦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세상이 기울었다. 그날 밤 민정유는 침상에서 깨어 창가를 바라보았다. 대문 밖으로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한 여인의 그림자. 그녀의 손에 들린 은빛 침통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의원님, 이제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연화는 며칠째 의원문을 닫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매연 의원이 고관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정의의 여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마녀라 불렀다. 하지만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매화비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빛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사랑의 증표였으나 이제는 심판의 증거였다. 그녀는 그 비녀를 손에 쥐고 일어섰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감옥의 냄새는 썩은 나무와 눅눅한 먼지의 냄새였다. 연화가 들어서자 간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누구시오? 매연 의원입니다. 이윤석의 병을 보러 왔습니다. 그자가 의원을 만날 자격이 있을지. 그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문이 열렸다. 철창 안 그는 초라한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며칠 사이에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연화 아니 매연이라 불러야 하나? 이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앞에 앉았다. 그대가 내 이름을 무너뜨렸구나. 당신이 먼저 내 세상을 무너뜨렸지.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랬소. 그렇다면 나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을 무너뜨린 거야.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닮았군, 우리. 아니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팔지 않았으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침통을 꺼냈다. 죽이러 온 줄 아십니까? 그럴 자격이 있겠지. 아니요. 살리러 왔습니다. 그가 눈을 찡그렸다. 살린다고? 나는 침이에요. 사람의 맥을 짚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의 맥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목 위에 손을 얹었다. 맥이 약하게 뛰었다. 두려움의 맥이에요. 사람이 이름을 잃으면 심장이 두려움으로만 뛴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나를 살릴 수 있나? 아니요. 그녀는 손을 거두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나만 아직 그걸 모를 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화, 그날의 약속 기억하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기억해요. 내가 그대의 손을 놓는 날 하늘이 나를 버린 날이오. 이제 하늘이 그대를 버렸으니 이젠 나도 그대를 놓아줄게요.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쇠사슬이 울렸다. 그의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섞여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 매와 눈이 흩날렸다. 눈인지 꽃잎인지 구분할 수 없는 하얀 조각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연아.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내 이름이 들리네. 바람이 불었다. 비녀가 머리칼 사이에서 반짝였다. 그 순간 한 송이 매화가 가지에서 떨어져 그녀의 발끝에 닿았다. 붉은 점 하나. 그건 피가 아니었다. 끝내 다시 피어난 그녀의 이름이었다. 한양의 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다. 바람 끝에는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있었지만 골목 어귀에 매화 한 그루가 하얗게 피었다. 그 나무 아래 작은 의원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판에는 낯익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연화의 의원. 이제 매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의원 안은 고요했다. 아침 햇살이 약초 냄새와 함께 번졌다. 연화는 창문을 열고 바깥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살아있는 냄새였다. 피도 눈물도 거짓도 섞이지 않은 그저 햇빛과 흙과 바람의 냄새. 그녀는 새로 갈아놓은 침 한 자루를 들었다. 바늘 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문이 열리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젊은 어머니가 품을 안고 들어왔다. 의원님, 아이가 밤새 열이 심했어요. 앉으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맥을 짚었다. 따뜻했다. 작고 여린 생명의 맥박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의 얼굴이 스쳤다.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의 온기. 연화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 맥은 살아있네요. 강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마워할 일은 없어요. 살리는 건 제 일이니까요. 해질 무렵 문 앞에 매화 아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옷차림, 약초꾸러미를 든 사내였다. 의원님, 이 약초를 들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죠? 그분은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말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봄이 이제 진짜로 피기를. 그는 인사를 하고 떠났다. 연화는 그가 두고 간 약초꾸러미를 풀었다. 그 안에는 하얀 매화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아직 시들지 않은 꽃,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연화야, 하늘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그제야 내가 내 하늘이었다는 걸 알았다. 글씨는 낯익었다. 흔들리고 서툴고 따뜻했던 필체. 그녀는 오래도록 그 글씨를 바라보다 조용히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불길에 넣지 않았다. 이제 그 이름은 불태우지 않아도 돼. 밤이 되자 매화의 향이 다시 바람을 탔다. 하얀 꽃잎이 의원 앞마당에 흩날렸다. 연화는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꽃과 같다는 걸.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꼭 돌아온다는 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 아래 매화 한 송이가 환히 피어 있었다. 그건 더 이상 복수의 매화가 아니었다.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새로운 이름의 매화였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의 이야기처럼 긴 겨울 끝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다음 이야기의 봄을 함께 피워주세요.